발 아래가 불안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집으로 가는 길,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 매일 무심하게 걸어가며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던 땅은 단단하다는 명제가 이제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단차가 생겼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이게 새 거잖아요. 네. 이거 하얗잖아요 지금요. 네네. 예, 단차가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주저앉은 거예요. 상황을 모르지. 이제 조금 불안하기는 이제 자꾸 사람들이 이걸로 불안하다 하니까네. 갑작스러운 땅꺼짐에 크고 작게 다치고 목숨을 잃는 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어찌 보면 그래가지고 주민이 돌아가셔가지고 이런 문제는 사실 생기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발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난 13일 새벽 5시 부산 사상구 도시철도 공사장 바로 옆 도로가 5m 아래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승합차 한 대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크기. 무너진 자리는 다름 아닌 횡단보도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전날 사고 현장에서 400여 미터 떨어진 다른 횡단보도에서도 땅꺼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직전 오토바이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옆에선 행인이 길을 건넙니다. 이 도시철도 공사장 인근에서 2023년부터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모두 14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열네 번째 사고가 일어난 다음 날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하철 시공사 관계자들이 물막이 설비를 정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철제 기둥 안쪽은 지하철이 지나갈 터널을 뚫고 있는 공사장입니다. 이거는 새로 한다고 생각한 거야. 인건자는 페이지가 적다 보니까 들어오기 쉽고 들어올려서 1년 반도. 여기 왜 생겼던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데 제가 그런 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여러 기관에 얽혀 있어가지고 다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네. 땅꺼짐이 일어나기 전부터 붕괴의 조짐은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 사고 날 거를 감지를 했던가 봐. 그 전날은 이게 안전장치가 없었거든요. 네, 안전 없다가 왜냐면 여기 갖다 놨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네. 자, 불안하시겠어요, 맨날. 이거 불안하지 사실은요. 근데 우리 지금 일이 안 옵니다. 맨날 저 뒤로 오고 말아요. 그래서 일이 안 와요. 언제 사고 날지 모르니까. 반복되는 사고. 공사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지질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낙동강 하구에 인접한 지역. 과거에 모래톱이었던 곳이라 지반이 약하다는 겁니다. 근처에 흙이 너무 안 좋아요. 여기 원래 강 있던 거. 나 레스토랑 준비원 동안 리허설 다니고 여기 서로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여기 흙이 너무 안 좋아, 다 뻘. 이만큼이 다 QA로 돼 있잖아요. 이 QA가 낙동강 퇴적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래층으로 돼 있다는 얘기가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뿐 아니 거기 사상 거기뿐 아니라 실은 이 주변 지역들이 전부 다 이게 모래층으로 돼 있는 데는 그만큼 지반이 약한 데예요. 공사가 어려운 집안.
하지만 방비도 부족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땅꺼짐. 대형 화물차 2대가 8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부산시는 5개월여의 조사 끝에 지하철 공사장 물막이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차수벽을 설치를 해요. 차수 물이 못 들어오게. 그때는 이제 CIP 공법을 사용을 했는데 CIP 공법은 조금 값이 쌉니다. 자문회의도 하고 그래서 CIP 공법이 괜찮니 많니 토론을 하면서 결국은 그 공법을 했는데 그게 차수가 제대로 안 되니까 지하수가 공사장으로 막 밀려나간 거 들어가고. 땅꺼짐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주변 지역의 집안 침하 정황도 계속 관찰되고 있습니다. 단차가 심하다고 지금. 이거 언제 지금 내려앉을지 뭐 저희들 잘 모르지. 요 단차하고 요 단차하고 지금 이렇게는 도로는 아니거든 처음에 할 때는.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지름 20m의 초대형 땅꺼짐 사고. 뒷바퀴가 걸린 승합차는 솟구치듯 가까스로 빠지지 않았지만 뒤따르던 오토바이는 2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배달 일을 하던 30대 청년은 그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당시 퇴근 시간인데다 통행량이 많은 도로여서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펑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교통사고가 아유 누가 또 여기서 또 누가 이렇게 달렸어 이러면서 막 뛰어나가 봤어. 그랬더니 여기 싱크홀이 그때 쏙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가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여기서 물이 이제 막 품어져 나와요. 그래 저쪽에서 이제 차가 이제 퇴근 시간이니까 일이 막 지나가서 제가 안 된다고 이쪽으로 다시 가시라고 이제 막 그랬는데. 바로 옆에선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구멍 안쪽에는 터널을 뚫기 위해 쓰던 파이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터널 공사로 땅속의 지하수와 토사가 유실됐고 땅꺼짐으로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인부들이 얘기한 것들 보면 뚫을 때는 초반에 지하수가 없었는데 지하수 밑이니까요. 갑자기 지하수가 들어와요. 지하수가 밑에 있는데 그거는 밑에 걸려있던 지하수위가 갑자기 일로 터져서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기존에 있던 지하수가 공사 때문에 빠져나가고 힘이 약해지니까 매질이 깔아앉고 그 매질이 깔아앉으니까 제일 윗부분에 있던 상수도관이 깨지고 그러면서 물이 더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그게 동력이 돼가지고 아래로 계속 밀고 들어가는 힘이 생기는 거죠. 사고 현장의 집안은 오래전 지각 변동으로 지층이 끊어지고 그 절단 부위가 점토로 변한 단층 파쇄대. 땅꺼짐 위험이 큰 지형입니다. 점토의 특징이 뭐냐면 입자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물이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물이. 지하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반대쪽 하류축에는 지하수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즉, 이 경우를 이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일단 땅 내부에 자그마한 댐이 있는 상황이에요. 자그마한 댐이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 댐을 뚫고 가는 겁니다. 터널을 뚫는다는 거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땅꺼짐이 일어난 과정을 추정해 그래픽으로 구현해봤습니다. 그러면 물이 이제 지하수가 터널의 반대 방향은 지하수 상류, 터널은 하류 쪽인데 물이 잘 흐르지 않는 점토층이 가운데에서 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류에서 상류 쪽으로 터널 공사가 진행됐고 점토층까지 오자 하류의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고 상류의 토사가 터널로 흘러듭니다. 토사 유출로 도로 아래쪽에 빈 공간이 생기고 차량 하중을 견디다 결국 도로가 내려앉습니다. 지하수 수위 변화에 따라 토사가 흘러가는 현상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흙이 요게 통과해서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수위가 더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 상황이 돼서 수위를 지금 더 올리게 되면 활발하게 얘가 움직이게 되죠.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여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네네. 어느 순간 팍 터지게 됩니다. 착공 전 용역 보고서에는 현장 주변 지질이 땅 꺼짐에 취약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층이 끊어져 변형된 단층 파쇄대 집안으로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서울시는 파쇄대가 사고 지점과는 거리가 있다며 집안 문제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시추하는 조사 방법을 고려하면 단층 파쇄대는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시추 지질 조사할 때는 100m 간격, 이렇게 뭐 노선을 따라서 100m마다 이렇게 시추 조사를 하나를 한 7cm 정도를 뚫어가지고 하거든요. 그럼 100m 사이에는 우리가 지질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국토교통부가 땅 꺼짐 사고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전체 땅 꺼짐 사고 1,300여 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상하수관 손상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땅 꺼짐 둘 중 하나는 노후 상하수관의 균열로 토사가 유실되면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최근 대형 땅 꺼짐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 지하공사 부실은 12%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통계 함정이라고 지적합니다. 조그마한 싱크홀에 대해서는 하수도 관로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큰 어떤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주민들 불안감 느끼는 거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지만은 대형 싱크홀은 사람이 빠져 죽는다든지 트럭이 뭐 곤두박질 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위험하고 큰 거잖아요. 이런 데는 하수도 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13년 전 오토바이 운전자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지하철 2호선 거대 땅 꺼짐. 11년 전 서울 잠실에서 지하수 유출로 생긴 초대형 동공. 지난해 서울 연희동에서 2명의 중상자가 발생한 땅 꺼짐까지. 지난 10년간 발생한 대규모 땅 꺼짐 사고는 대부분 지하 공사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지하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죠. 안전관리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설계나 이런 거 검토 꼼꼼하게 하고 이런 걸 진행을 해야죠. 땅 꺼짐 사고가 늘어나면서 이를 예측하기 위한 기술도 보강되고 있습니다. 조사 차량 뒤에 부착된 널따란 장비. 지하 2m에서 7m까지 동공 등을 탐사할 수 있는 GPR, 지표 투과 레이더입니다. 지표면 아래로 전자파를 쏜 뒤 돌아오는 파형을 분석해 집안의 특성을 파악하는 원리입니다. 차량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땅속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금방 요 보면 맨홀이 지나갔죠. 지금 저 평단면에서 맨홀 파형이 그대로 표현됐습니다. 장비를 이용해 수집한 데이터는 다시 정밀 분석을 거칩니다. 이게 요 부분이 공동이거든요. 네. 네. 지금 저 대표적인 공동 그 파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공동이 발생해서 바로 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분석에 시간과 기술이 필요하고 깊은 집안은 탐사할 수 없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GPR 이미지를 보고 여기 뭐가 있구나, 구멍이 뚫려 있구나, 여긴 집안이 좀 연약하구나, 요거를 판독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판독을 하려면 결국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됩니다.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선 데이터가 많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연이은 땅꺼짐 사고에 도시철도 등 지하공사 구간에 대해 GPR 탐사를 하고 있는 서울시. 다음 달 말까지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난해 작성한 집안 치마 안전지도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이유인데 시민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단순히 보여주고 당신의 지역은 되게 침하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집 땅값 떨어지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런 일을 할 거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토목공사 전문가들은 연약 지반과 풍부한 지하수, 이 두 가지가 위험도를 나타내는 주 요인인 만큼 이를 숨길 게 아니라 이에 맞춰 안전하게 공사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강조합니다. 아무 일 이제 안 하면은 신고를 발생할 일이 있습니까? 지하 밑에 터널 공사라든지 터파기 공사라든지 또는 지하도로 공사를 잘못하면 신고를 발생하겠죠. 안 그러면 발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형 싱크홀의 핵심은 지하 공사다라는 거예요. 지난 11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현장에선 집안 침하가 아니라 아예 지어놓은 구조물이 무너지는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연이은 땅꺼짐 사고에 이어 대규모 지하 공사에 대한 안전 우려가 나날이 커지는 상황. 집안 탐사, 상하수관 정비보다 지하 공사의 안전 관리가 더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재난하는 사람들에는 일대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를 투자하면 사고가 났을 때 천을 안 써도 된다 라는 얘기인데 이번 케이스가 딱 그거죠. 토목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건물이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도래한 지 오래됐죠,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제 땅을 그거 이상으로 좀 더 많이 파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경제성 확보하기 위해서 좀 도전적인 공부도 좀 많이 쓰고 그러면 문제가 많이 터지는 거죠, 지금. 사고를 막을 기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여기 밑에서 뭐가 있었어요. 그 시간에요. 분명히 조짐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7시간 정도는 우리가 골든타임이 있었잖아요. 막을 수 있는 거. 또 다른 인명피해를 막을 골든타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